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또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통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통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7월 달이 되면은 소비세가 조금 줄어드는 달입니다. 원래 1년 중에서 여름 시즌에 소비 추세가 약간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이런 7월 달에 소비 추세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학교에 아이들이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매년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그렇게 성장세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이 약간 꺾이는 주춤한, 그러니까 완전히 또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름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올해 7월에 물가 상승률도 지난 13년 사이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6월 달에 0.9%가 늘어나면서 아주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7월 달에는 0.5%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연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중고차 그리고 트럭의 가격 상승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가 지난 6월 달에는 10%, 10.5%까지 올라갔는데 7월 달에는 0.2%만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오름세가 좀 둔화가 됐고요. 항공사 비용도 0.1% 오히려 떨어지는, 이건 물가 상승에서 좀 떨어지는,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네요. 항공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스값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달랐었죠.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자라고 그래서 한 자리 건너 한 자리씩 앉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꽉꽉 채워서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 경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져서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항공요금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휘발성 식품하고 에너지 성분을 제외한 핵심 CPI, 그러니까 Core CPI라고 하죠. 핵심 물가 지수. 그게 6월 달에 0.9% 상승했던 것이 7월 달에는 0.3% 상승했다. 그러니까 핵심 물가 지수로 이야기하면은 0.3%. 핵심 물가지수가 아니라 그냥 전체 물가지수로 하면은 0.5%가 올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지난 4개월 만에 가장 소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 핵심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계속 지금 되고는 있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 되고는 있지만은 오름세가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지난 2월 이후에 소위 핵심 CPI는 처음으로 지금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해야 될 것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페드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결국 떨어질 것이다.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S&P 글로벌에서 이야기했던 거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GDP 성장률이 6.7% 정도 예상이 되지만 점점점 떨어져서 2024년에는 1.8% 성장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석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 1조 2천억 달러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 합하면 얼마입니까? 4조 7천억 달러의 인프라 법안을 지금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4조 7천억 달러 물론 향후 10년에 걸쳐서 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비용들을 지금 돈보따리를 풀어놓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돈보따리를 풀어놓는데 어떻게 물가 상승을 자극 안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걸핏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굿 페이 잡,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잘 받는 그런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결국 인건비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인건비를 올리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바이든 쪽 주장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고 효율적으로 물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면은 더 많은 제품들이 생산이 되고 효율적으로 이것이 유통이 되면서 결국에는 물가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원활해지면 그럼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라는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한쪽만 본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시중에 풀려져 있는 돈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돈이 더 풀려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너무 안 한 것 아니냐. 지금 현재도 수요가 너무 복받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 수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수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수입에 대한 그 수입 적자에 대한 부분이 과연 미국 내에서 생산이 늘어나면 수입 적자를 메꿀 수 있겠느냐,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법인세를 28%로 올리고 인건비를 올리고 그리고 지금 부자세를 걷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기업들이 미국 땅에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겠는가. 또다시 제3세계로 그냥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 사업 탈미국 현상들, 미국 탈출 현상들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바마가 집권했던 8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이 미국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물가 상승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다. 이건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왜 우리 서민들한테만 이런 경험이 있고 이 정치인들한테는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인지 상당히 좀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차 가격, 새로운 차에 대한 가격도 연속 1.5% 이상 올랐습니다. 새 차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동차 생산을 억제해왔던 반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공급 문제 때문에 계속 차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지 당분간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격, 주거지와 에너지 가격도 상승했지만 술집, 음식점 가격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요즘 식당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료품 가격 엄청 많이 올라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상당히 많이 식료품 가격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력 부족 문제, 임금 상승 문제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지금 해결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일자리는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과거에 비하면 아직도 2019년대 혹은 2020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자리 숫자만큼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 회복되려면 아직도 100만 개 정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아직 일자리 숫자가 회복이 다 안 된 상황인데 거기에 임금 상승 압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고용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사실 소규모 리테일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온라인 비즈니스로 자기 사업을 좀 전환할 수 있을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찾는 아이디어들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전국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고용하던 고용 인력 수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더라. 좀 안타깝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선호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대책 지표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6월 달에는 3.5% 상승하면서 1991년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수, 당연히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돈을 쓰게 해서 이렇게 돈을 쓰게 된 것인데,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숫자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숫자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연준이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압박이 의회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금 시장을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 시장을 조이면 그러면 그 영향들이 일단은 부동산 시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커머셜 부동산 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이 좀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후 우리 서민 경제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